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 새벽 2시입니다. 이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서 여당은 항상 가장 신중한 용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야당 그리고 일반 국민 또는 시민단체와는 다른 정확하고 아주 자중자애하는 그런 표현을 써야 후회를 안 하게 됩니다. 외교 안보는 국민, 국가, 국익이 걸린 큰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일 간의 이 갈등에서 대통령, 민정수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세력이 가장 극단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죽창간이 12척밖에 남지 않았다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가 명칭을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위로 바꿨어요. 경제침략이라고 합니다. 이 오기형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하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사를 일본에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역사, 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되어 있다면서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일거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당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는데 굳이 침략이라는 과장을 해야 이게 강한 대응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본은 경제보복이 아니라면서 수출 관리 강화다. 이렇게 아주 신중한 로키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침략이라고 비명을 질러버리면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벌써 겁을 먹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회초리를 든 것을 보고 아이가 기관총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면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상대의 공격력을 과장하는 것은 비겁함이나 패배주의적 표현일 뿐 아니라 이 아군의 사기를 죽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장수는 상대의 공격력을 과장하지 말고 오히려 낮게 평가하면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워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안보상의 우방국을 침략국으로 보는 셈인데 그럼 누가 손해를 보나?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북한군이 남침할 때 우리를 지원해야 할 일본에 있는 7개 미군기지, 해군 공군기지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침략국으로 보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왜 비행기가 뜨고 함정이 출항을 해야 하느냐라고 데모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용어를 쓸 때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공평하게 써야 됩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예컨대 핵 개발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도 침략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적의 도발은 덮어주고 우방국의 대응 조치를 침략이라고 과장한다면은 이것은 집권 세력의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되든지 거꾸로 되었다. 도착되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에 아무런 압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일본 대일용이 아닌 것 같아요. 대일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은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에서는 용어 선택을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당이 외교 문제에서 국민의 자중을 부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용이다. 총선용이란 의심을 저는 정당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과 싸우는 척하면서 일본과 비장하게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자유진영을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친일 세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게 아닐까요? 국가 위기를 국내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망한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아직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경제 침략이라는 비명을 지른 이런 집권 세력을 믿고 국민과 기업이 생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의 상류 시비 정신을 이야기한 것도 이게 패배주의의 발로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막강한 국력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하면은 어디에 가서도 대접받고 꿀릴 게 없는 나라입니다. 막강한 경제력, 국방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패전한 조선 수군에 비유를 합니까? 조선 수군에.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국력이 12척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자신감의 상실을 엿보게 합니다. 이렇게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흔들릴 때 승객들이 습관적으로 누구를 봅니까? 스튜어디스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렇게 보죠. 스튜어디스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나르고 이러면은 이 정도 비행기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스튜어디스가 비명을 지르면 그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위기 관리의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를 반영해 주는 것이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경제 침략이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루는 호언장담, 하루는 비명 지르는 이런 집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정당화한다 이거죠. 일본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자유세력과 싸워서 한국의 자유세력을, 한국의 문명건설 세력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북한의 반역 세력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의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지금 국민들 속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반일 감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게 집권 세력이 하는 거죠. 반일 감정을. 국민들에게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것, 이 정도를 집권 세력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 아니, 북한 핵 문제는 그건 사실은 군사력으로 또는 군사적 압박으로 풀어야 될 북한 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로 풀겠다고 하면서 이 외교 문제를 침략이라고 규정을 하면은 그럼 이 문제를 지금 군사적으로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나라가 경제 침략이든 안보 침략이든 침략을 해 오면은 칼을 뽑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사례를 지금 지금 민주당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전대, 한국 전쟁, 즉 6.25 남침전쟁 때 일본은 유엔군의 보급기지였고, 일본인들이 원산항 소해 작전, 즉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적인 북한 정권을 계속 견제해 왔습니다. 1965년 이후에 일본에서 많은 기술과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제개발을 도왔어요. 서울올림픽 준비도 도왔습니다. 특히 1983년 대한항공 007 편이 소련에 피격되었을 때 범인이 소련이다 하는 증거를 제일 먼저 확보한 것이 일본 자위대였고,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소련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 김현희를 체포한 게 일본 바레인 주재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40억 달러의 경력을 또 주었어요.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더 열성적인 것이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일원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한국과 어떻게 보면 이 가치동맹입니다. 이런 일본이 적입니까? 그래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말이 앞서면은 행동이 뒤따르지 못해서 말과 행동이 찢어져 버립니다. 감사합니다.